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출세하는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세하는 관상은 옛날로 말하면 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귀하게 된다는 것은 옛날에는 벼슬을 하냐 안 하냐, 옛날에는 귀의 중심이 벼슬입니다. 벼슬. 그래서 이 벼슬을 한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라는 것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등급이 있겠죠. 등급. 그러니까는 고위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이냐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 것들은 고위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뭐 9급 공무원이다,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다 이러면 좀 하위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서 그걸로써 이제 그 귀의 등급을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출세를 하는 것도 크게 출세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등급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어떻게든지 출세를 하면은 성공한 거니까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관에 진출해서 벼슬하는 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그 귀의 등급을 많이 따졌는데, 현대에 와서는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든 혹은 회사 조직 생활자이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그걸 우리가 귀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외에 일반 직업군에서도 사회적인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이제 현대에서는 그것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제 내가 귀해진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가 당연히 따라오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내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운동선수로 이름을 떨친다든가 혹은 기타 특별한 분야에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면은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고 따라서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혹은 각종 시험이나 오디션에 참여해서 등수 안에 들면은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돼서 귀한 신분이 되죠. 오늘날에는 그 귀하게 좀 출세하는 이 방법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오로지 관에 진출해서 내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게 출세하는 것이지만도, 오늘날에는 관에 진출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것이 귀해지는, 신분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오늘날의 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관점에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귀하게 될 수 있는 그 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귀상이 되는 6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6가지 조건이 뭐냐면 머리, 혹은 눈, 그 다음에 눈썹, 코,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손, 요 6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 6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머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크게 출세를 할 수 있는
머리의 조건은 첫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 두상이 이 이마에 이제 이 이마에서는 이제 변지라고 그러는데 이마에 관상학적 용어로는 변지라고 그러는데 변지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 옆에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 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옆 이마. 그러니까 변지와 천창은 눈 끝에서 눈끝과 눈썹 끝 요 부분을 천창 그럽니다. 천창.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이 옆머리죠. 옆 이마죠. 옆 이마. 이 옆 이마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앞이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그릇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옆 이마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마에 그 측면 있죠. 여기 측면. 이 측면이 살로 꽉 차 있어서 이렇게 각을 이룬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각을 이룬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살이 없어서 이렇게 깎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거는 큰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모양처럼 보여야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는 변지골이나 천창골이 발달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머리가 둥글고 그 머리 둘레가 최소한도 30cm는 돼야 됩니다. 30cm. 이것은 뭐냐면 머리통이 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뭐 자루재서 30cm가 꼭 돼야 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커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만 크고 다른 데는 빈약하면은 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더 안 좋은 거죠. 이 관상에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불균형된 것은 나쁘게 보죠. 그래서 균형이 되고 머리가 크다 이러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호두연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두연암. 이 호두연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랑이 머리에 이 제비연자거든요. 제비의 턱,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호랑이는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머리가 크고 또 겸해서 이 턱이, 제비턱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제비턱처럼 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머리가 크고 턱이 넓은 그런 관상이, 그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둥글럽적한 사람들이 좋죠. 그런 것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출세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전 대통령 전두환 씨라든가 혹은 노무현 씨 혹은 김재준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기업가로는 이제 정몽구 씨가 이제 해당이 되고, 가수로는 나훈아나 남진 씨가 요거에 호두연암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관상 이 머리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전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이 옆면이 발달돼, 아까 천창골이 발달해서 변지 천창골이 발달해서 이 옆면이 방원 네모진 듯하면서 둥글게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이 좋은 상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렇게 돼 있는 상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옆면이 꽉 차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중앙 정수리 있죠. 정수리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상이다 이거죠. 대표적인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이 정수리가 움푹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생이 많죠. 또 부모 덕도 없고. 그러고 또 다음에는 뭐냐면은 머리에는 뭐냐면은 전부 다 머리의 뼈는 머리뼈는 전부 다 기골이라 해요. 기이한 골이다 이래서 전부 다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머리에 뼈가 이렇게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머리에 뼈는 나쁜 것이 없다, 나쁜 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살로 뼈가 나와도 살로 잘 감싸 있어야지, 살이 없이 뼈만 뾰족뾰족하게 툭 붉어져 갖고 이렇게 툭 붉어져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상은 방골상이라 그랬습니다. 방골. 다시 말하면은 어떤 조직에 반역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되는데, 하여튼 머리에는 이마는 반듯하고 봉구턱에 튀어나온 것이 좋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튀어나온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뒷머리에는.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 모양은 이렇게 네모난 듯한 게 좋습니다. 네모난 듯. 이렇게 네모난 듯한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어야 됩니다. 머리 모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원. 그러니까 네모난 듯 둥글다. 꽉 차 있는 머리.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이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마가 요 머리에 이게 난 그 경계선이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는 발제 그러거든요. 발제. 이마와 머리털 사이를 그 부분을 발제라고 그러는데, 이 발제 밑이 뭐냐면은 천중입니다. 천중. 관상학적으로는 그게 천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이 천정 그럽니다. 천정. 요 부분이 두툼해야 된다. 이게 두툼해야 된다. 약간 봉구턱에 솟아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관상이 김영삼 대통령 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마가 좀 높고 넓고 두툼한 것이 좋다 이거죠. 이런 이마에 혹은 두상을 갖추고 있으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머리의 관상이고, 두 번째는 눈을 봅니다. 눈이 상당히 중요하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가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눈에서는 첫째 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동자 안에 또 눈동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금 찾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이런 걸 황제가 되는 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눈은 길어야 된다. 이게 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이 길다. 최소한도 3cm 이상이다. 이렇게 눈이 길다 이러면은 국회의원급 이상이다 이거죠. 눈이 길면 길수록 지혜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눈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라도 눈꼬리가 긴 것이 더 좋습니다. 눈꼬리가. 요거를 우리가 코끼리 눈이라 그러죠. 관상학적으로는 무령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정이라고 그래갖고 용정은 용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용의 눈을 갖고 있다. 이 용의 눈은 뭐냐면 눈이 좀 큰 편으로 부리부리하고 눈동자가 빛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호완금정이라 그랬습니다. 호완금정은 뭐냐면은 호랑이 눈도 크죠, 눈이. 그런데 금정은 뭐냐면 눈이 큰 편이고 눈빛이 강하고 눈동자가 황금색입니다. 이걸 호완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눈도 크게 출세할 수 있는 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봉안이라고 있습니다. 봉의 눈이다 이거죠. 봉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늘고 긴 눈이죠. 되게 장관급인데 되게 가늘고 길면은 생각이 깊고 학계나 기술직 종사자가 많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눈이 이제 가늘잖아요. 이렇게 가늘고 길잖아요. 그러면 눈썹도 좀 가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합이 되는 거예요. 눈은 가는데 눈썹이 뭐 굵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이 크면은 눈썹도 이렇게 두껍고 눈이 가늘면은 눈썹도 가늘어야 격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정유야광이라고 그러는데 야광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눈동자가 진기가 강해서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빛나 보인다 이거죠. 번쩍번쩍한 어두운 밤에도 그냥 눈빛이 이렇게 빛나 보인다. 이런 눈동자를 가졌다 이거죠. 이거는 정기신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안유정정이라고 그래갖고 안유정정 눈동자가 이제 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유진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눈동자가 힘이 있어 가지고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형태라든가 모양도 눈의 모양이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점칠안이 있습니다. 점칠안. 점칠안은 뭐냐면은 점칠안. 이건 오칠자인데, 오칠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나무 있죠. 온나무의 칠을
새카맣잖아요. 그 점은 뭐냐면은 눈이 작다 이거죠. 눈이 눈보다도 눈동자가 작은 걸 얘기합니다. 눈동자가 작고 눈동자가 작고 이렇게 새카맣다 이거죠. 눈동자가 오칠한 것처럼. 그러면은 눈동자에 진기가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현대 정치가로는 이재명 씨가 이 점칠 아닙니다. 점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선악은 이제 둘째치고 관상학적으로 이러한 눈동자를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치라는으로서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 귀하게 되려면은 눈이 잘생겨야 됩니다. 눈이 목수라 그래갖고 눈이 빼어나야 된다. 목수는 뭐냐면 눈이 긴 것을 말합니다. 눈은 길어야 좋다 이거죠. 눈은. 그리고 흑백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검은 동자와 흰자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검은 동자위와 흰자위가 맑고 깨끗한 것이 우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검은 동자나 흰자위가 눈이 띵 해갖고서 말이죠. 지저분하게 보이고 막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은 길고 아주 눈동자가 맑고 깨끗한 것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눈썹입니다. 눈썹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지 출세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눈썹이 번쩍번쩍 빛나야 된다. 이게 빛난다. 윤기 있는 눈썹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딱 봐갖고 지저분하고 탁해 보이고 엉클어져 있고 이러면 이거는 뭐 출세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눈썹이 윤기가 있으면 지금 현재 운도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김 같은 거 있죠. 김을 갖다가 기름칠을 해갖고서 이렇게 구우면은 아주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살아있는 김처럼. 그런 거 눈썹이 그렇게 생기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면검이라 그래갖고 철면검. 철면검미는 뭐냐면은 이 얼굴이 좀 검다 이거죠. 얼굴이 검다. 얼굴이 검은 얼굴이고 검미는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이걸 검미라고 합니다. 검미. 올라갔다. 칼처럼 이렇게 눈썹이 상향한 거죠. 그리고 짙고 아주 단정하고 기세가 있는 눈썹이죠. 이런 눈썹이라도 이 끝이 단정해야 됩니다. 특히 눈썹은 이 눈썹 끝이 단정해야지 마무리가 분명하고 확실하죠. 눈썹 끝이 지저분하다. 눈썹 끝이 이러면은 만사가 중도 실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눈썹 끝이 지금이라도 지저분한 사람은 눈썹 끝을 단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거죠. 하여튼 눈썹은 뭐냐면은 길어야 됩니다. 눈썹이 길면은 재물복이 있다 이거죠. 길고 가늘고 눈썹이 길고 눈이 가늘고 긴 눈이다 이러면 이건 출세를 보장한 거죠. 그런데 눈과 눈썹의 관계는 눈이 가늘면 눈썹도 가늘고
눈이 크면은 눈썹도 굵어져줍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눈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대담합니다. 꼭 이 점을 알아두세요. 그러고 눈썹은 높이 솟아야 좋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눈을 압박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눈썹은 눈과 널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이거죠. 그게 귀인입니다. 그리고 길고 단정하게 눈썹이 빛나야 된다 이거죠. 또 네 번째로는 코를 얘기하는데 코에서 제일 좋은 코는 뭐냐면 단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단섭이 서자는 뭐냐면은 물소 소자입니다. 물소 소자. 단섭이, 복섭이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단섭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준두에서 이 준두에서 그 기운이 꺾이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이마를 거쳐서 종수지까지 그 기운이 쫙 뻗쳐 있는 그런 코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세 좋은 코라든가, 복소비는 준두에서 출발한 그 기운이 코끝을 지나서 성근을 지나서 이마까지 인당까지 쭉 뻗어 있는 것을 복소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코들은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어느 분야에 가든지 그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현담비라는 게 있습니다. 현담비는 뭐냐면은 쓸개를 천정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는 가늘고 밑에는 이렇게 굉장히 아주 넓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걸 현담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코에는 콧망울이 상당히 돈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거지만, 이 현담비의 특징은 콧망울은 좀 작은데 거의 없는데, 준두, 이 콧망울, 코끝 이게 굉장히 아주 크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대신 이 상근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코는 상근이 이렇게 좁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현담비만은 이런 코는 귀도 되지만 특히 대부직격이죠. 이것도 정확한 현담비는 한국 사람한테는 많지 않아요. 비슷한 거는 있지만 하여튼 현담비를 쓸개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 기세가 준두, 이 코끝에 모여있는 코를 현담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통비라고, 절통비는 뭐냐면 반듯하게 꼭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 놓은 것처럼, 대나무를 이렇게 쫙 잘라 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코가 반듯하고, 이렇게 콧망울이 반듯하고 코끝도 두툼하고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연한 것처럼 단정하고 둥글게 쭉 뻗은 코를 절통비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코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담비라든가 절통비라든가 단섭이, 복섭이 이러한 코를 가진 사람은 출세를 보장하는 코다 이겁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코가 둥글게 원만하고 살이 붙어 갖고서 두툼하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이렇게 들어갔거나 하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콧대가 뻗고 살이 두툼해야 된다 이거죠. 살이 붙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범정이 울리는 것처럼 크고 여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상이다 이거죠.
최소한도로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야 되고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가 약한 거죠. 목소리는 기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운이 없으면 목소리도 작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뭐예요? 여운이 있어야 된다. 울리는 것처럼. 그거 크고 그래야 남자는 성공할 수 있고, 여자는 맑아야 된다 이거죠. 여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예요? 손입니다. 손. 손은 뭐 물론 두텁고 이런 것이 좋은 손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지만, 특히 팔이 길고 손이 길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긴 팔, 긴 손이 좋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고, 우리나라에서 비유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팔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개 뭐냐면은 좋은 조건을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사람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